그럼 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이것이 해외에서도 우려를 나타내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지, 통제불능의 상태로 불리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일본 후쿠시마 지역은 지진에 이어 들이친 해일, 즉 쓰나미의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후쿠시마 지역에 있던 제1원자력 발전소, 즉 제1원전 역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 쓰나미로요. 2011년 3월에 있었던 일이고 속보로 전 세계 국가에 전달되기도 했었죠. 체르노빌 사건 이후에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린 사건이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상황 속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입은 피해와 그 결과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한 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총 4기의 발전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력이 무엇인지는 제 영상 중에 원자와 원자력 편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력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때 발생하는 엄청난 뜨거운 열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냉각이라는 것을 항상 하고 있어요. 온도를 내리는 일이죠. 여러분들 컴퓨터만 봐도 열이 오르면 작동이 정지되거나 망가져 버리니까 쿨러라는 선풍기 같은 게 계속 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컴퓨터를 시원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순행이라고 해서 차가운 물을 계속 통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기도 하는데요. 원자력 발전소가 열을 내리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물을 끌어들여서 열이 있는 곳에 계속 지나가게 만들므로써 열을 빼주는 거죠. 그런데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중 4기 중에 1, 2, 3번기는 이 2011년 3월 쓰나미에 피해를 입으면서 이 냉각 장치가 고장이 나게 됩니다. 냉각이 안 되니 당연히 발전하기 위해서 가동되고 있던 곳의 열이 급격하게 치솟겠죠. 그런데 이 발전소 안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담고 있던 연료는 무엇일까요? 우라늄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진 연료봉인데요. 진짜로 봉 모양으로 생겨서 연료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연료봉은 전기를 생산할 때 원자로라는 곳에서 다룹니다. 말 그대로 원자력 발전을 위한 거대한 도자기 같은 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적당한 수준의 열이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열로 온도가 치솟으면서 이 연료봉이 녹게 되는 온도까지 가게 됩니다. 이거 원래 녹여서 쓰는 연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형태 그대로 다 쓰고 나면 그대로인 채로 폐기 처분되는 그런 연료입니다. 즉 녹아선 안 되는 것이 녹아버리는데 그냥 녹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고열로 녹으면서 주변의 것들도 같이 녹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제가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때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방사능입니다. 제가 일부러 연료봉 근처에 녹색 네온 형광을 넣어놨죠. 이것에 대한 위험성과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제가 방사능 편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 그걸 봐주시면 되고요. 아니 꼭 봐주시고요. 쉽게 말해서 방사능 수치가 매우 높은 곳은 인간이 다가가면 죽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는 피부가 재생력을 잃고 정상적인 세포 활동이 무너져서 암이 발생하거나 전체적인 체계가 무너지면서 백혈병 등을 앓기도 합니다. 그냥 나쁜 건 다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연료봉이 녹으면서 주변 사물을 녹인다라고 했을 때 연료봉이 있는 곳, 즉 안에 있는 사물들만 녹였으면 아까 원자로 안에 담겨 있다고 했으니 그것만 어떻게 다 밀봉하거나 버려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고열로 녹은 연료봉은 이 원자로, 즉 담겨있는 통이라는 것에 대한 바닥도 뚫어버립니다. 이거를 멜트다운, 노심용융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녹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원자로의 그 로에서 연료봉을 담는 중심의 원자로, 중심이 녹아서 흘러내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냉각 장치가 망가지고 연료봉과 원자로가 녹기 시작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 되면 당연히 이거를 식히기 위해서 외부에서라도 물을 뿌리게 됩니다. 식히기 위해서요. 더욱 통제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문제를 수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뿌린 냉각수, 즉 물이라는 것이 방사능으로부터 면역이기라도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냥 물입니다. 그런 면역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뿌린 물은 최대한 정조준에서 뿌리긴 했겠지만 당연히 이미 구조적으로 파괴되거나 균열 등이 일어난 곳을 통해서 땅과 인근 바다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상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뭐가요? 물이요? 아니요. 방사능이 담긴 물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뿌린 물도 방사능이 담겨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곳에서 원래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양이 약 1만 8천 톤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관하는 곳에도 균열이 발생을 하면서 인근 앞바다에 직접적으로 오염이 옮겨갔고 해양 생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결과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확인 가능한 방사능 위험만 이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 원자로의 바닥을 뚫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흘러내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땅이란 것까지 뚫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매우 뜨거우니까요. 엄청나게 공포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칭하는 별도의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차이나 신드롬이라고 불립니다. 원래는 꼭 도시전설처럼 괴담처럼 만들어진 이야기였는데 과거의 체르노빌 사태에서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일어날 줄 몰랐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건인 거죠. 왜 차이나 신드롬인가는 원자로가 말 그대로 독이, 우리가 말하는 도자기처럼 보인다는 것에서 시작됐다라는 썰도 있고, 정확한 어원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다라고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원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말이 나와서 말인데,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인 1986년 체르노빌 사태 때는 과거에 이런 땅을 파고 들어간 차이나 신드롬, 노심 용융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최근에는 드라마 체르노빌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과거 소비에트 연합,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기도 했고 명령과 일부 자의를 통해서 광산 인부들을 계속해서 보내 콘크리트로 바닥에 난 구멍을 매립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매립을 하기 위해서 다가간 광산 인부들은 모두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을 감수한 것이고요. 사람의 목숨으로 이 체르노빌 사태 이후에 벌어질 공포스러운 방사능 오염 상황을 막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사능은 두꺼운 땅을 쉽게 뚫고 나오지 못하므로 콘크리트를 통해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것을 택한 것이죠. 자, 그러면 후쿠시마는 어떨까요? 멜트다운, 즉 원자로가 녹은 현상은 확인이 되었는데 땅을 뚫고 들어갔는지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행일까요? 아니죠. 왜냐고요?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아서 접근이 불가능해서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죽으라고 사람을 체르노빌 사태처럼 보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로봇을 쓰면 되지 않느냐? 로봇이라고 해서 위험지대에서 완전히 안전하다, 면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로봇을 써도 로봇이 가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순탄하지 않은 상태란 뜻이고요. 음모론 이전에 말 그대로 확인이 쉽지 않을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상태인 거죠. 물론 일본은 이에 대해서 통제 가능한 상태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도쿄올림픽에 앞서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후쿠시마에서 산책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1원자력발전소 1, 2, 3호기 중 2호기 겉에는 방사능을 띠는 핵물질 잔해가 발견이 되어서 이거를 기계를 통해서 옮길 계획이고 2021년부터 제거할 것이란 공식적인 발표도 했습니다. 2012년 아니고요. 2021년이요. 이때도 확인 가능한 사실은 왜 1호기와 3호기 같은 경우에는 핵물질 잔해를 제거할 것이란 계획 발표도 하지 못하고 있냐면 이 1호기와 3호기에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용기에 바깥조차도 방사능 양이 너무 높아서 그것을 조사하는 것까지도 어려운 상태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통제 가능이라, 위험하지 않다라, 투자 시장에서는요, 모르는 것을 안전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투자 수익이 예상 이상으로 발생하는 건 역시도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즉, 알 수 없는 모든 상황은 위험으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좋았던, 즉 투자 수익이 예상 이상으로 났다면 결과적으로만 좋은 것일 뿐입니다. 충분히 예상되어 있지 않았다, 계산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반대로 폭락의 위험도 안고 있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당장 위험하다고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을 안전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나쁜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안전하다는 말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방사능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퍼져나가며 인체에 누적되어 피해를 입힐지도 모르는 상황은 정확히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안전한지 모름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라고 판정해야 될 일입니다.
조사조차도 위험해서 진행되지가 않는 상황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걸지 잘 모르겠다라는 뜻이죠.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세계를 상대로 일본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음모론을 제거하고 근원이 되는 2011년 3월의 쓰나미부터 해서 이 사건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 현황은 어떤지까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